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는 데엔 부족한 사회복지 문화시설들이 한몫을 하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면소재지 등을 대상으로 보건, 보육, 문화, 복지시설 등을 강화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6곳이 선정됐는데요. 김천 대항면과 증산면, 포항 동해면, 영천 화남면, 경산 자인면, 성주 초전면 등입니다. 이들 지역에는 내년부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서 국비 168억 원 등 총 사업비 240억 원이 5년 동안 연차적으로 투입되는데요. 여기에 경상북도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등 생활 SOC 시설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서 주민들에게 미래형 생활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새 정부의 국정 목표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나라죠. 이 농촌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지금보다 크게 한 단계 향상되길 기대해 봅니다. 7월 4일 월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외관나들목에서 도동 분기점까지 제속도 내며 지나고요. 반대 서울 방향 칠곡 분기점 143km 지점부터 이동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동명동호 부근 120km 지점부터 일대 5km 구간 속도 떨어져서 지나고요. 대구 포항고속도로 대구 방향 청통 와촌나들목부터 도동 분기점까지 원활한 흐름 보입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화롱로 효목내거리에서 동대구 나들목 방향 지정체되고 있고요. 중앙대로 시청별관 내거리에서 대구역 내거리 양방향 신호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합니다. 달구벌대로 두류 내거리에서 신당 내거리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고요. 국채보상로 무열대 내거리에서 용산 우체국 내거리까지 서행 흐름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구름 많은 가운데 대구 경북 전 지역에 폭염 경보 발효 중입니다.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 오르면서 매우 덥겠으니 온열 질환 발생하지 않도록 수분 섭취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낮부터 밤사이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 내리는 곳 있겠으니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30도, 습도는 68%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월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8시 33분 방금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매일신문 김근우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너무 덥습니다. 네, 역대 가장 더운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유, 여름 잘 나야 되겠습니다.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문을 여는 대구시의회가 오전에 전반기 의장을 뽑습니다. 이번부터 바뀐 의장 선출 방식에 따라서 이 3명의 후보가 지난 1일까지 후보 등록을 마쳤고 이들의 정견 발표 이후에 이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개원하자마자 바로 이제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의장 도전에 나선 사람은 이재화, 김대연, 이만규 대구시의원인데요. 이 국민의힘에서만 3명이 나왔었습니다. 이 32명인 대구시의원 가운데 31명이 국민의힘 소속이고 이 더불어민주당은 1명만 의석을 지키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 후보로 나온 이재화 의원은 대구시의 유일한 지금 3선 의원입니다. 6대 7대 대구시의원을 지냈지만 이 8대에는 낙선을 했고 재선 의원을 지내던 2017년에 이 부당한 청탁을 한 혐의로 이 벌금 500만 원을 받았던 좀 약점이 있습니다. 네. 또 김대연 대구시의원은 이 재선 의원이긴 한데 이 서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 2번 다 무투표 당선됐다라고 하는 점이 이번 의장 선거에 좀 약점이 아닐까 싶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만규 의원 역시 이 재선을 지냈고 이 지난 후반기 의장 선거에 나섰다가 이 나이에 밀려서 이 고배를 마신 전력이 있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로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등과 2등 간의 이 결선 투표를 통해서 이 당선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때도 과반 득표를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때도 과반 득표를 해야 됩니다. 예. 오후에는 결과가 나오겠네요. 네. 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디젤차 타시고 계시는 분들 지금 좀 주목하셔야 될 소식인데요. 오는 12월부터 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 5등급 차량이라고 부르는데 이 대구 시내 도로에서 운행하게 되면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이 미세먼지 계절 관리 기간 동안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가 지금까지는 사실 2020년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서만 시행이 되어 왔었는데 올해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되기 때문인데요. 이 저공해 조치라고 하는 건 뭐 우리가 흔히 DPF라고 부르는 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다는 그런 조치가 대표적이고요. 네. 2005년 이전에 배출 허용 기준이 적용된 경유차, 또 1987년 이전 허용 기준이 적용된 휘발유차, 이런 것들을 이제 5등급 차량이라고 우리가 뭉뚱그려서 부르는데 이 자기 차의 연식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이 시내 주요 도로에 20개 정도 이 지점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서 위반 여부를 단속하고 만약에 적발되면은 하루 과태료 10만 원 정도씩 부과가 됩니다. 이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고요. 이 대구에는 사실 미세먼지 발생원 중에서는 이 수송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네. 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통계를 보면 2019년 기준으로 대구의 미세먼지 발생원 40%가 수송 분야였는데 이게 전국 평균이 2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매우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대구시가 단속 강화와 함께 올해 특별광역시 최대 규모인 264억 원을 투입해서 5등급 차량들에 대한 DPF 부착 또 조기 폐차까지도 지원을 할 방침인데 이 작년 말 기준 대구에 등록된 5등급 차량 대수는 4만 5천 대인데 일단 3년 전보다는 62% 정도 줄었습니다만 여전히 운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단속을 일단 주의하셔야겠지만은 단속보다는 일단 좀 이 조기 폐차라든지 DPF 부착 이쪽으로 좀 나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젤차를 타시는 분들 일단 그 등급부터 확인을 좀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1987년 이전의 휘발유차인데 이때 이전의 휘발유차를 타시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지금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봤을 그렇죠. 때 대부분의 대상은 2005년 이전 연식의 디젤차를 타시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내 차가 5등급 차량인지 아닌지를 면밀히 확인하셔서 이 조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은 DPF를 이제 장착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운영을 맞습니다. 하려면요. 네. 예. 소식을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대구 경북의 산업 현장의 사망 사건 중 약 30%가 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만요. 네, 70%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또 50억 원 이하 현장에 대해서는 이 적용 유예하는 이 기준에 적용된 겁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이 대구에서는 14건, 이 경북에서는 12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이 가운데 대구의 2건과 경북의 6건이 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인 대상입니다. 네. 이 가운데 한 건은 지금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황인데요. 지난 3월 29일 대구 달성군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였습니다.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얼마 되지 않는다. 이게 법이 한 2년 정도는 더 유예를 두기로 했거든요. 예. 이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도 계속해서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서 이 안전에 대한 좀 강력한 조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적용 대상이 뭐 조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지역 소식은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오는 5일부터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됩니다. 그동안 침체였던 지역의 부동산 시장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오늘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되고 대신에 이 조정 대상 지역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대구 8개 구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였고 나머지 7개 구군은 이 그 달성군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 단계씩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기존 조정 대상 지역이던 지역들은 이제 그 미규제 지역이 됐고 이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단계 내려갔지만 여전히 조정 대상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국토교통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미분양이 굉장히 대구는 좀 쌓이고 있고 집값이 하락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라는 점을 국토부가 고려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뭐 대구는 최근에 주택시장 통계를 보면은 미분양이 전국 1위고요. 또 예. 매매값 하락률이 전국 2위고 굉장히 좀 주택 관련 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요.
다만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미분양 물량이 좀 적은 편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할 때 똘똘한 한 채 이런 얘기들도 하곤 하는데 오히려 약간 이렇게 그 공급 물량이 많을 때일수록 선호 지역의 선호도는 더 올라가고 비선호 지역의 선호도는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왕왕 발생을 했었거든요. 네. 이번도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 이 학군 문제로 아무래도 대구는 물론이고 인근 대구 다른 지역 그 경북 다른 지역에서 선호도가 높은 편이고 심지어 이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을 비롯해서 이 전국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 투자 대상으로 자주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지역이라는 이런 점이 고려된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네, 일단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비규제 지역이 되면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이 LTV 이 상한이 50%에서 70%로 늘어납니다. 또 2주택 이상 보유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4억이 분양가라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대출이 2억까지만 됐는데 이제는 2억 8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당장 이 준비해야 하는 이 돈 액수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렇죠. 또 한시적 양도세, 중과세, 또 종부세와 취득세, 중과세도 완화가 되고 이 각종 청약 제도도 완화가 됩니다. 이 7년에 달하는 재당첨 제한 기간이 없어지고 이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는 전매 제한 기간도 6개월로 줄어듭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분양을 하는 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경우에 추첨제 비율이 25%에서 60% 이상으로 좀 늘어나면서 이 젊은 계층도 청약 당첨될 기회가 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수성구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아서 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여전히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어서 주택담보대출을 9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40%로 대출 한도가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9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5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이 자동으로 지정됐던 이 조정 대상 지역에 시행하는 이 규제만 받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수성구도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규제를 하고 나머지 지역은 좀 규제를 해제했었어야 한다. 모두 해제를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죠. 네, 아무래도 좀 사실 그 소위 말하는 선호 지역, 수성구 안에서 선호 지역하고 비선호 지역이 갈리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업계, 부동산 업계라든지 뭐 정치권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도는 소문들을 종합해 봤을 때 처음에는 이 좁게는 소위 말하는 이제 범사 만삼, 그 범어 4동과 만촌 3동 지역, 또 넓게 봤을 때는 범어 만촌 전역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풀릴 수 있다. 이런 네. 예측들이 사실 우세했었거든요. 이 수성구를 생활권별로 나눠보면요, 크게 뭐 시지, 또 범어 만촌, 지산범물, 상동, 중동, 파동, 수성동 지구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범어 만촌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은 뭐 말이 수성구지 다른 자치구들하고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부동산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좀 파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를 지었는데 이 308가구 모집에 33명이 신청하는데 그친 적도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상당히 다르다고 하는데 이 정치권에서는 일단 이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하고 조정대상 지역에서 동시에 해제할 경우에는 이 규제 강도가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외지인들의 매수세가 많이 유입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규제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또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 같은 경우에도 유지 사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 다른 지역들하고 비교했을 때 국토부 자료를 보면 2019년 6월부터 작년 5월까지 이 수성구의 주택값 상승률이 24.24%.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이 유지된 이 부산이나 광주 같은 대부분의 자치구들보다 높았다고 하거든요. 이 국토부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성구가 단순히 대구 내의 부동산 시장만 좌우하는 게 아니라 이 전국 어떤 부동산 시장을 가늠하는 전국적인 잣대로까지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한다면은 다른 광역시 자치구들도 대부분 풀어줘야 된다. 예. 이런 점을 좀 우선적으로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이게 구군별로 또 좀 차이가 있고 시간이 좀 지나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미분양 물량에 대한 이 미분양 물량은 앞으로 좀 줄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성구 고산역에 위치한 한 견본두 주택에 이 개관 첫날이었던 지난달 30일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많은 시민들이 찾았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 새롭게 분양하는
이 아파트 주택에 대해서는 이전보다는 찾는 수요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일단 뭐 정책적인 기대 자체는 이 미분양 물량이 점차 해소되면서 이 주택 거래량이 좀 늘고 그렇다고 해서 주택 시장이 급격하게 뭐 침체되진 않고 그렇게 연착륙 하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봐야겠죠. 뭐 부동산 전문가들도 비슷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 대출하고 거래의 숨통이 트였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뭐 거래 절벽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거래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 거래가 없으니까 또 집값도 따로 떨어지지도 않는 집값이라는 게 뭐 쉽게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좀 굉장히 뭐 그 얼어 있는 시장 자체가 얼어붙은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데 어쨌든 이제는 대출이 어느 정도 풀렸기 때문에 조금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고요. 다만 이제 공급량 자체가 대구는 워낙 많다 보니까 예전처럼 가격이 좀 오르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시내도로를 다녀보면은 온 대구가 지금 공사판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굉장히 많은 양의 신규 공급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규제 완화의 효과 자체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이 대출과 거주 제한 등은 사라져서 수요자에게 좀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러니까 내가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내 소득에 대비한 비율은 그대로 규제가 유지가 됩니다. 네. 여기다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멈춰 있다 보니까 이자를 감당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시각도 많습니다. 매매 시장이나 청약 시장 수요자는 매입 가격보다 앞으로의 가격 추이를 가장 신경 쓰는데 이 대구는 입주 물량이나 향후 인구를 고려했을 때 가격 하락이 장기적으로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후속 조치들이 나와야 이 분위기가 좀 크게 바뀔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네. 이 국토부는 하반기에 지역별 주택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연말 이전이라도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 해제를 또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경북 경산 지역도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는데 경산 지역은 앞으로 좀 변화가 있을까요? 뭐 경산도 앞서 말씀드렸던 수성구의 생활권역 중 하나인 시지하고 사실상 같이 가는 지역이죠. 이 지정 해제되고 나서 뭐 사업 계획 승인이 됐거나 추진 중인 뭐 몇 단지 11개 단지 정도 이제 주택 공급 일정이 굉장히 빨라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예. 이렇게 여기도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이제 집값을 잡지 못해서 고전을 했었는데 새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얘기를 한 말씀씩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게 참 어려운 건데요. 이 대출 규제가 좀 풀리긴 했지만 대출을 내는 것은 또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흔히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두는 게 이 네. 재테크처럼 이야기가 됐는데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규제가 풀렸다고 마냥 또 좋은 일이 아닌 상황이 됐습니다. 왜 그런가요?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부동산 문제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가 있는데요. 조금 거시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하면 이게 수도권이나 대도시 집중 현상을 완화하지 않는다면 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장기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라도 윤석열 정부가 이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조금 더 강하게 이 드라이브를 좀 걸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이 가격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국민의 반은 싫어합니다. 이 저 같은 무주택자는 집값이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네. 똑같이 제 친구라도 집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자기 집은 올라야 된대요. 또 그래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동산 정책의 목표 자체가 급등을 막아야 되지만 또 크게 떨어뜨리지는 말아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 붙기 어렵네요. 때문에 예. 지금까지 계속해서 실패해 왔던 게 아닌가 싶고요. 사실 뭐 정부에서는 거래 자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가격은 완만하게 하락하는 그런 이상적인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이상일 뿐이고요. 이 시장이라는 거는 결국 좀 인간의 심리가 개입되기 때문에 네. 불합리하고 부조리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 시장에 대한 인위적인 조정에 계속 나서기보다는 이 집 없는 서민이나 사회초년생들에 대한 어떤 주거 안정에다가 역량을 좀 더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민간주택의 수요층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걱정을 좀 덜어주고 네. 시장은 최소한의 선은 지키면서 자유롭게 굴러가도록 두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대구 지역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한 기대 효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매일신문 김근우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덟 시 50분 지났습니다. 인생 전환기에 있는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역의 청년 정책을 살펴봅니다. 청년 리포트 대구시 청년상담소 강혁주 상담사와 오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청년 정책을 살펴볼까요? 네, 오랜만에 청년 창업 관련된 정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지방소멸과 국가 균형 발전, 청년 인구 감소 등의 문제를 짚어봤는데요. 결국 이러한 현상과 문제들은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문화 인프라와 주거 환경 등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교육 등의 문제로 이어지는데, 이런 수도권 쏠림 현상은 지방 도시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을 무너뜨리고 수도권 자체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과 균형 발전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인데 수도권 자체에도 이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수도권의 모든 기능을 집중시킨 데에 따르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으나 그 역치가 넘어간다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지금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의 주택난, 환경 파괴, 교통 문제 등이 대표적인 역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해결 방법이 무엇이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죠.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가는 이유는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나 기회 부족이 대표적일 텐데요. 그럼 일자리만 지역으로 유치하면 되느냐? 사실 그렇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문화시설이라든지 교육 등 사회 제반시설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이런 수요가 있어야 하고 도돌이표 같은 문제이지만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청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또 사회 서비스 등 제반 시설을 확충하는 노력들, 그리고 이러한 환경이 단기간에 조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나 기업들에게 확실한 혜택을 주는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전통이나 지역을 지키고 콘텐츠를 활용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발전시키는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 그러니까 지역의 문화유산이나 자원을 지키면서 그것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런 사업들 혹은 이러한 기업들을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요. 지역을 뜻하는 로컬과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의 합성어로 지역의 문화, 관광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업 기업이나 창업자를 지칭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네, 구체적으로 로컬 크리에이터는 7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역의 문화나 고유한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가치 유형, 특산물이나 미활용 작물을 가공 및 유통하는 로컬 푸드 유형, 지역의 자연 환경이나 관광 자원을 활용하는 지역 특화 관광,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재를 활용하는 지역 기반 유형, 지역의 거점을 활용하는 거점 브랜드, 네.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유적지와 문화재를 활용하는 문화체험 유형, 마지막으로 자연 환경 등을 활용해 브랜딩하는 자연 친화 유형이 있습니다. 꽤 종류가 많네요. 네, 안내해드린 유형 모두 지역 가치를 발굴하거나 재생산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에 환원하여 지역 경쟁을 활성화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7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범위나 대상도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물론 지역의 가치나 유산을 가지고 유무형의 가치를 생산하는 모든 주체를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할 수 있지만 정부에서 인정하는 특구가 있습니다. 특구요? 전국적으로는 196개 특구가 지정되어 있고 대구는 5가지 특구가 있는데 중구 양령시와 패션 주얼리 특구, 북구의 안경산업 특구와 고대역사 문화체험 특구, 마지막으로 수성구와 중구의 메디시티 대구,
글로벌 의료 특구가 해당됩니다. 자, 이런 그 특구에서 활동하면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해당 특구의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화를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이신 분들은 모두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은 두 가지로 구분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업으로 단독 추진하여 사업을 진행하시는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트랙은 모두 창업 7년 미만의 기업들이 신청하실 수 있으며 네. 사업화 지원금은 예비 창업자 최대 1,000만 원, 기창업자 최대 3천만 원과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 및 교육이 병행됩니다. 창업 7년 미만인 기업이 이에 해당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또한 이미 창업한 로컬 크리에이터 3가지 기업을 모아 지원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협업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해당 프로젝트는 최대 1억 원이 지원되며 사업화 지원금과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 및 교육이 병행됩니다. 예. 해당 사업은 모두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관심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사실 현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는 선진국일수록 조금 더 두드러지고 있는 사회 문제입니다. 일본의 사례를 좀 살펴보면요. 우선 안정된 고용 창출을 위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인재 육성 지원 및 우대, 지방 유입 촉진을 위한 지방 대학 활성화 이주 지원, 그리고 결혼과 출산 육아 지원으로 보육시설 확충과 탄력 근무제를 적용, 마지막으로는 작은 거점 커뮤니티와 네트워크 형성 지원으로 소속감과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몇 번의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지방 소멸이나 인구 감소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로컬 크리에이터가 조금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청년상담소 강혁주 상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